제 아들 결혼식 날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52살이고요.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다는 걸요. 20살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금의 남편 윤상훈과 결혼했어요.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상훈이가 한 말이에요. 정말 순진했죠. 그때의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첫째 날부터 달랐어요. 아침은 7시에 차려줘. 저녁은 8시 전에. 그리고 집안일은 완벽하게. 상훈이의 요구사항들이었어요. 처음엔 신혼이니까 맞춰주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는데 상훈이는 여전히 따뜻한 밥상을 원했거든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다른 집 아내들은 다 하는 거야.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게 아들 민재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육아에, 집안일에, 시댁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제 시간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친구들이 가끔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면 상훈이가 말했어요. 애 있는 여자가 돌아다니면 안 돼. 집에서 애나 잘 키워. 그래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나중엔 연락도 안 왔죠.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즈음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취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보,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민재도 이제 컸으니까. 그때 상훈이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밥이나 잘해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같은 게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민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참았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상훈이를 위해 밥을 데워주고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반백이 되고 눈빛도 생기를 잃은 그게 저였어요. 52살의 강미선이었죠.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취미도 꿈도 심지어 친구도. 오직 윤상훈의 아내, 윤민재의 엄마라는 이름표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봄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감도 궁금했고 결혼 준비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민재가 결혼 소식을 알린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엄마, 신부 측이랑 예식장 보러 갈 건데 아빠랑 갈게요. 엄마, 예단 받으러 가는데 아빠가 같이 가신대요. 엄마, 드레스 고르는 건 아빠랑 신부가 알아서 할게요. 모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만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간섭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는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도 너 결혼 준비 도와주고 싶어. 뭐라도 할 일 없을까? 그때 민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상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민재 결혼 준비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상훈이는 TV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넌 빠져. 여기 너 끼어들 일 없어.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너 끼어들 일 없어. 3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 제가 아들 결혼에는 끼어들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게 다인 걸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가 될 은영이가 집에 와서 상훈이랑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예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아버님, 전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요. 그럼 우리 집 음식은 좀 순하게 해야겠네. 미선아, 들었지? 앞으로 음식 짜지 않게 해. 상훈이는 제게 명령만 하고 은영이는 저를 거의 안 보더라고요. 마치 제가 식당 아주머니나 도우미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새 식구가 오는 거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머님은 좀 조용하신 편이야. 아버님이 다 결정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저는 조용한 게 아니라 아예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어요. 여보, 저도 결혼식 준비에 뭔가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상훈이는 신문을 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다 정해진 거야. 너는 그냥 당일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당일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 제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충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결혼식 한 달 전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민재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봉투 하나를 식탁에 놓더라고요. 엄마, 청첩장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아들의 청첩장을 볼 수 있구나 싶어서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봤어요. 예쁜 분홍색 청첩장이었어요. 그런데 글을 읽어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랑 측 부모란에 윤상훈 이름만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시 한번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윤상훈만 있고 강미선은 없었어요. 민재야, 이거 잘못 인쇄된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요? 엄마 이름이 없어. 민재는 청첩장을 한 번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거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
왜 엄마 이름을 빼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자기 엄마 이름이 청첩장에서 빠진 걸 보고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다는 듯이요. 저녁에 상훈이가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보, 청첩장에 제 이름이 왜 없어요? 상훈이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제 생각해서요? 응. 너는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말고.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민재 엄마인데 왜 이름이 없어야 해요? 상훈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따져? 이미 다 인쇄했는데 어쩌라고? 다시 인쇄하면 되잖아요.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리고 뭐 그리 중요해? 너는 그냥 당일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 또 그 말이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제가 정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었나요? 여보, 저도 민재 엄마예요. 청첩장에 엄마 이름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야, 시끄러워. 이미 정해진 거야. 더 이상 따지지 마. 상훈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서서 청첩장을 바라봤어요. 예쁜 글씨로 적혀 있는 윤상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텅 빈 자리.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다른 집 청첩장은 어떨까? 찾아봤어요. 주변 사람들 청첩장, 인터넷에 올라온 청첩장들. 모두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다 있었어요. 아버지 김철수, 어머니 박영희. 부 김철수, 모 박영희. 어떤 형태든 엄마 이름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 청첩장에만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 저만 이름이 없어야 했을까요? 다음 날 민재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민재야, 엄마 마음 좀 이해해줘. 청첩장에 엄마 이름 넣을 수 없을까? 엄마, 이미 다 인쇄했는데 어떻게 바꿔요? 다시 하면 되잖아. 그건 아빠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재는 자기 일인데도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게 아빠 결정이었어요. 청첩장도 예식장도 예단도. 심지어 누가 초대받을지도요.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집에 사는 외부인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윤상훈의 아내가 아니라 윤상훈의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윤민재의 엄마가 아니라 윤민재를 키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 같은 존재.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 목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 존재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날 오후 혼자 집에 앉아서 청첩장을 계속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절망은 결혼식 당일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아무리 청첩장에 제 이름이 없어도 저는 신랑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8시쯤 상훈이가 말했어요. 미선아, 너는 집에 있어. 네. 뭐라고요? 결혼식에 너는 오지 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혼식에 올 필요 없다는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민재 엄마인데 왜 결혼식에 오면 안 돼요? 복잡해지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기다려.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훈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 측에서 뭐라고 할까봐. 너는 좀 조용히 있어.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부 측에서 뭐라고 할까봐.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여보, 저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제 아들 결혼식에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여보, 제발요. 저도 민재 결혼식 보고 싶어요. 안 돼. 이미 정해진 거야. 누가 정했어요? 왜 저만 모르게 정해져요? 내가 정했어. 그리고 민재도 동의했고.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어요. 민재도 동의했다고요? 제 아들이 엄마가 결혼식에 오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였어요. 민재가 정말 그랬어요? 응. 어차피 신부 측 가족들이랑 어색할 텐데 너까지 가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제가 결혼식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였어요. 상훈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제발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상훈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해놔. 저녁에 돌아와서 먹을 거 있게.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곱게 올린 채로 갈 곳은 없이 거실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됐을까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아들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왜 집에서 혼자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봤어요. 상훈이가 민재 옆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 신부 부모님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어요. 마치 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필요 없는 사람. 민재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밤낮 없이 키웠지만 정작 민재에게는 없어도 되는 사람. 그날 밤 상훈이와 민재가 돌아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잘 끝났어. 상훈이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에게 물어봤어요. 민재야,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요. 사진 좀 보여줄래? 나중에요. 피곤해서. 민재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저녁을 차렸어요.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인데 저만 혼자 집에서 밥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계속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적인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는 걸요. 상훈이가 제게 할 그 말을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 상훈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이 있었다면서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왔죠. 저는 따뜻하게 데운 국과 반찬을 차려줬어요. 30년 동안 해온 대로요. 여보, 밥 드세요. 상훈이는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말했어요. 미선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요? 너 요즘 왜 이래? 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그렇고, 청첩장 때도 그렇고. 왜 자꾸 따져?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언제 따졌어요? 저도 민재 엄마인데 당연한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상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선아, 현실을 좀 봐. 현실이요? 응. 너는 뭘 한 게 있어?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그래. 지금까지 너는 뭘 했어? 돈을 벌었어? 사업을 했어? 아니면 뭔 특별한 일을 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저는 집안일을 했잖아요. 민재 키우고 시댁일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하는 거야. 누구나 한다고요? 응. 그냥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건 여자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이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여보, 그럼 제가 뭘 해야 했어요?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야지. 언제요?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야. 다른 여자들 보라고. 애 키우면서도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상훈이가 제게 취업을 막았던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예전에 제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지금은 뭐가 달라요? 상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솔직히 말할게. 네. 너는 그냥 애 낳고 집안일 하는 여자였을 뿐이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야.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여자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훈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너까지 나서면 부담스럽다는 거야. 제가 왜 부담스러워요? 말할 게 없잖아. 자기소개라도 해봐.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민재 엄마라고 하죠. 그게 다야? 민재 엄마가 전부야?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게 다였어요. 저는 강미선이 아니라 그냥 민재 엄마였어요. 상훈이 아내였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훈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선아, 현실을 받아들여.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희생이, 모든 노력이, 모든 사랑이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훈이는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민재를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상훈이를 뒷바라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뭔가 될 수 있는지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공간에서, 이 차가운 시선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그때부터였다는 걸요.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모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넷째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간판 하나를 봤어요. 송파 노인요양병원 구인.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요양보호사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요양보호사가 뭐라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왠지 끌렸어요. 용기를 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접수처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아, 요양보호사 자리 말씀이시죠? 간호부장님이랑 상담하셔야 해요. 잠시 후 한 분이 나오셨어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박혜진 부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요양보호사 일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서요. 자격증은 취득하시면 되고요. 일단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요? 네. 어르신들을 돌봐본 경험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박혜진 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주부라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바로 케어 경험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제가 한 일을 경험이라고 인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르신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체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돌봤거든요. 밤낮 없이요. 박혜진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다만 자격증은 꼭 따셔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열심히 하시면 2달 정도면 가능해요. 2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신기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한 거였거든요. 박혜진 부장님이 웃으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자격증 따시면서 병원 일도 조금씩 배워보세요. 정말요? 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요.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병원에 나와서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드리고, 오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것도, 의료 용어들도, 케어 방법들도.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선 씨, 고마워요. 미선 씨 덕분에 편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고마워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30년 동안 당연한 일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감사받는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혜진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어르신들이 미선 씨를 많이 좋아하세요. 손길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길이 따뜻하다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차가운 시선만 받았는데 누군가 제 손길이 따뜻하다고 했어요. 미선 씨는 이 일에 타고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르신들 마음을 잘 읽어주시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모텔로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훈이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2달 후 드디어 자격증 시험 날이 왔어요. 떨렸지만 자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실전 경험도 쌓았으니까요. 시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혜진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분명 합격하실 거예요. 누구보다 강한 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상훈이는 저를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박혜진 부장님은 저를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격증 시험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박혜진 부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미선 씨. 합격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5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을 받은 거였어요. 요양보호사 강미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그날부터 저는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투른 부분도 많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도 저를 진짜 직원으로 대해주셨어요. 미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30년 동안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석 달 후 박혜진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들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감사해요. 정말 보람 있어서요. 그런데 미선 씨, 혹시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겁해졌어요.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상훈이나 민재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연락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고 신경 쓰고 걱정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선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훈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접수처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미선 선생님, 면회객이 오셨어요. 누굴까 싶어서 나가봤더니 상훈이가 서 있었어요. 조금 야윈 것 같았어요. 미선아, 왜 왔어요? 얘기 좀 하자. 저는 박혜진 부장님께 잠시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찾아다녔지. 너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까지는 궁금하지 않았으면서요? 상훈이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미선아, 집으로 돌아와. 싫어요. 왜?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래요. 요양보호사 일. 요양보호사? 상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요양보호사를? 네. 자격증도 땄어요. 자격증을 보여줬어요. 상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격증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야? 가짜일 리 있어요? 너가 언제 공부했어? 2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상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만두고 집으로 와. 이런 힘든 일 할 필요 없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미선아,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일로 뭘 하겠어? 뭘 하긴요?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래도 제가 번 돈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번 돈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미선아, 집에 돌아와. 내가 미안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도 많고 너무 늦었어요. 석 달 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울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여보, 저는 지금이 좋아요. 뭐가 좋아? 이런 힘든 일이?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고맙다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요. 상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선아,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인생이야?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인생. 선택이라니. 너 혼자 뭘 선택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상훈이는 제가 혼자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저는 제가 선택해요.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미선아, 집에 가세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상훈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민재도 보고 싶어 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재가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해요? 아니면 여보가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상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하세요. 그날 상훈이는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계속했어요. 박혜진 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강미선. 요양보호사 강미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상훈이가 다녀간 지 한 달 후, 이번에는 민재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 즈음이었는데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민재를 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민재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잘 지내니?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민재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이 의외였어요. 민재가 제 변화를 알아봤다는 게요. 민재야, 뭔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지?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뭘 죄송하다는 거야? 결혼식 때 엄마를 빼먹은 것. 그리고 그동안 엄마를 무시한 것.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재야.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은영이가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밥 데워주고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민재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알아줘서 고마워. 엄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야, 고마운데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요? 지금이 좋거든. 엄마도 저희가 그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웠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는 지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 인생이요? 응. 지금까지는 엄마 인생이 아니었어. 아빠 인생, 내 인생이었지. 민재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야, 엄마 이름이 뭐야? 강미선이요. 맞아. 강미선.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저를 강미선이라고 불러줬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민재 엄마 상훈이 아내라고만 했지. 저는 그냥 누군가의 부속품이었어. 엄마.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 모든 사람이 저를 강미선이라고 불러줘. 미선 선생님이라고 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할게요. 민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었거든. 그럼 이제라도 함께 살아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 저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그날 민재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가끔 연락은 하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제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가족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석 달 후 병원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였는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MC가 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MC가 물어봤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상훈이의 말이었어요. 자기소개라도 해봐. 뭐라고 할 거야?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선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강미선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박혜진 부장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것, 제 선택으로 사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날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52살의 강미선. 요양보호사 강미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사람. 핸드폰을 들고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재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엄마는 이제 강미선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꺼뜨릴 수 없는 제 자신만의 빛으로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강미선의 진짜 인생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강미선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